2024년 10월 서울 성북구의 낡은 2층 단독주택. 71세 오순자는 장롱 앞에서 20년 묵은 한복을 꺼내 들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은 손자 윤호의 상견례 날이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51세 딸 미선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약국 약사로 일하는 미선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미선아, 내가 가도 될까? 나 같은 늙은이가 가서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비 며느리 집안은 강남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신부 아버지는 한의원 원장이라고 했다.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쓴다는 대치동 한의원. 순자는 평생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외할머니가 안 오시면 누가 우리 윤호 자랑해요? 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 안심했다. 10년 전 남편 창식이 세상을 떠난 후 미선과 손자 윤호가 순자의 전부였다. 1시간 후 고급 한정 식당 입구. 순자는 차에서 내리며 건물을 올려다봤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외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되실 분 좋은 분이래요. 27세 손자 윤호가 할머니 팔을 부축했다. 제약회사 연구원인 윤호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순자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장인어른이야. 순자가 애써 농담을 건네자 셋이 함께 웃었다. 하지만 순자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예약된 룸 안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이 일어나 맞았다. 52세 정우진과 25세 딸 정수아였다. 우진은 단정한 한복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수아는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정우진입니다. 오순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순자는 우진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좋은 인상이었다. 그런데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일입니다. 아, 저희 어머니랑 비슷하시네요.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진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우진이 찻잔을 들며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순간 순자의 시선이 우진의 왼쪽 귓불에 고정됐다. 작은 흉터였다. 2cm 정도의 희미한 성. 순자의 심장이 쿡 내려앉았다. 제가 사실 입양아예요. 우진의 말이 들렸지만 순자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흉터만 보였다. 그 흉터. 어려서 버려졌는데 서금순 어머니가 저를 주워서 키워주셨죠.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972년 2월이었다고 들었어요. 청량리 시장 앞에서요.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자신의 손에서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선이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아, 아니야. 손이 좀 떨려서. 순자는 애써 웃으며 숟가락을 주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1972년 2월. 청량리 시장. 왼쪽 귓불의 흉터. 53년 전 그날 밤이 생생히 떠올랐다. 눈 내리는 곡한의 겨우. 19세 순자는 갓 낳은 아기를 담요에 싸서 시장 계단에 놓았다. 날카로운 것에 긁혀 피를 흘리던 아기의 왼쪽 귓. 떨리는 손으로 쓴 쪽지. 제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순자는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이럴 수가.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 옆에 쪽지가 있었대요. 우진이 계속 말했다. 실례합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거울 앞.
순자는 양손으로 세면대를 붙잡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다. 내 아들. 내가 버린 아들이. 눈물이 쏟아졌다. 손주 윤호의 장인이 될 사람. 예비 며느리 수아의 아버지. 그 사람이 자신이 53년 전 시장 앞에 버린 아기라는 게 가능한가? 하지만 모든 게 일치했다. 연도, 장소, 입양.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흉터. 순자는 그 흉터를 평생 잊은 적이 없었다. 하느니, 이럴 수가. 순자는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얼굴을 씻고 나왔다. 룸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맥 좀 짚어볼까요? 우진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한의사답게 손목을 잡으려 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손을 뒤로 뺐다. 우진의 손길이 닿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의 손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맥이 불안정하신 것 같은데. 우진의 따뜻한 목소리.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의 목소리.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냥 윤호가 좋은데 장가가는 것 같아서. 순자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남은 식사 시간 내내 순자는 우진을 훔쳐보았다. 말투, 손버릇, 웃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상견례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진이 정중히 인사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딸 수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진.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차 안에서 미선이 물었다. 엄마, 정 원장님 좋은 분 같죠? 순자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손주의 결혼. 기쁜 일이어야 했다.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만약 우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윤호와 수아는 이종사촌이 된다. 결혼할 수 없는 관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53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지금 손주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이제 도착한 순자는 방문을 잠그고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다. 낡은 보자기가 나왔다. 손이 떨렸다. 보자기를 열자 오래된 영수증과 사진 한 장이 나왔다. 1972년 산부인과 영수증.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사진. 왼쪽 귓불에 거즈를 댄 아기. 사진 뒷면에 떨리는 글씨로 쓴 글자들. 1972년 2월 15일. 우진아, 미안해. 순자는 사진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3년 만에 아들을 만났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손주의 결혼은 깨진다.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중얼거렸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가? 순자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내일부터 순자는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상견례 다음날 아침.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눈 밑이 검게 그을렸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 밤은 처음이었다. 엄마, 윤호랑 수아가 다음 주에 약혼식 하래요. 미선의 전화가 왔다. 순자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벌써. 네. 두 사람 급하대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요. 엄마도 기쁘시죠?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기쁘다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좋은 일이지.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다. 확인해야 됐다. 어젯밤 내린 결심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청량리에 도착했다. 53년 전 순자가 아기를 놓고 갔던 바로 그곳. 하지만 옛 시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순자는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봤다. 여기 어딘가였다. 눈 내리던 그 계단, 아기를 내려놓았던 그곳. 이제는 찾을 수 없었다. 순자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내상점들을 찾았다.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한참을 헤매다 작은 슈퍼를 발견했다. 간판이 낡았다. 오래된 가게였다.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자 85세쯤 된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혹시 서금순이란 분 아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금순이? 어머, 그 이름 오랜만이네. 왜 찾으신데?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노인은 서금순을 알고 있었다. 그분이 옛날에 아기를 주었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 1972년 겨울에 시장 앞에서 갓난아기 주었지. 금순이가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김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그 아기를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했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벌이나 길 누군가 소중히 키워줬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팠다. 그 아기가 어떻게 됐나요? 잘 컸지. 한의사 됐다며. 금순이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아들 자랑 엄청 했어. 대치동의 큰 한의원 운영한대.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의자를 찾아 앉았다. 그 아이 이름이 혹시 우진이, 정우진, 금순이가 지은 이름이라던데.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확실했다. 정우진은 순자가 53년 전 버린 아들이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김할머니가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일어나 슈퍼를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후 순자는 대치동 한의원 앞에 있었다. 3층짜리 건물 1층 유리창 너머로 우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이 보였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설명하는 우진.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 순자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흘렀다. 잘 컸구나. 훌륭하게. 그때 우진이 창밖을 봤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다. 우진이 놀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어르신, 여기 웬일이세요? 순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 근처 볼 일이 있어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발걸음을 뒤로 뺐다. 우진이 가까이 다가왔다. 어르신, 그때 상견례 때부터 느꼈는데 왠지 편안한 느낌이에요. 제 어머니 생각나서 그런가 봐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고 싶었다.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도 원장님한테서 좋은 느낌 받았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윤호 씨 약혼식 때요. 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한의원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넓은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순자가 버렸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랐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방문을 닫았다. 벽에 걸린 전화기를 봤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해야 하나. 하지만 손이 수화기에 닿지 않았다. 말하면 끝이었다. 우진이 순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윤호와 수아는 이종사촌이 된다. 민법 809조. 8촌 이내에 혈족간 혼인 금지. 결혼할 수 없다. 윤호야.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순자는 손자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다.
웃고 있는 윤호. 순자는 윤호를 너무나 사랑했다. 딸 미선이 24세에 낳은 아들. 순자에게는 희망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53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72년 2월 15일 순자는 18세에 임신했다.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였다. 나쁜 남자에게 속았다. 그 남자는 돈을 받고 사라졌다. 순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키울 수 없었다. 돈이 없었다. 미혼모라는 아기는 견딜 수 없었다. 무엇보다 아기를 제대로 먹일 자신이 없었다. 눈 내리는 밤, 순자는 갓 낳은 아기를 안고 시장으로 갔다. 계단에 아기를 내려놓았다. 담요로 꽁꽁 싸매고 그 옆에 쪽지를 놓았다. 제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엄마가 너무 어려서 키울 수가 없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마지막으로 아기를 봤다. 왼쪽 귓불에서 피가 났다. 산부인과에서 나올 때 날카로운 곳에 긁힌 것이었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줬다. 우진아, 엄마 미안해. 순자는 돌아서서 도망쳤다. 몇 발자국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한 여자가 아기를 발견하고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자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완전히 떠났다. 그날 이후 순자는 부산으로 도망갔다. 과거를 숨기고 1975년 오창식을 만나 결혼했다. 1976년 딸 미선을 낳았다. 하지만 하루도 버린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새벽녘 순자는 결심했다. 혼자 알고 있을 수 없었다. 미선에게라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윤호한테는 절대 비밀이어야 했다. 윤호가 알면 수아를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했다. 순자는 미선에게 전화했다. 미선아, 엄마 집으로 올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선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방 안을 정리했다. 53년간 숨겨온 비밀을 꺼낼 준비를 했다. 낡은 보자기, 산부인과 영수증, 아기 사진,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제 미선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미선이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낡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보자기, 오래된 종이, 흑백 사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선이 다가와 앉았다. 순자는 한참 공한 말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미선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거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 미선에게 건넸다. 갓난아기 사진. 왼쪽 귓불에 거즈를 댄 아기. 이게 누구예요? 미선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보였다. 1972년 2월 15일. 우진아, 미안해. 우진.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정우진. 윤호의 예비장이 같은 이름이었다. 엄마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8살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미선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51년을 함께 살았지만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다. 나쁜 남자한테 속아서 아기를 가졌어. 그 남자는 돈 받고 사라졌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키울 수가 없었어. 돈도 없었고 미혼모라는 낙인을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느꼈다.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시장 앞에 놓고 왔어. 1972년 2월 15일 밤에 미선은 산부인과 영수증을 집어봤다. 날짜가 선명했다. 1972년 2월 15일.
청량리 시장 앞이었어. 눈이 오는 밤이었어. 순자가 계속 말했다. 아기 옆에 쪽지를 놓고 갔어.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름을 우진이라고 지어줬어. 미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972년 청량리 우진. 모든 게 일치했다. 설마 정우진 원장님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은 소파에서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안 돼. 이럴 수가. 왼쪽 귓불에 흉터가 있어. 내가 낸 거야. 산부인과에서 나올 때 날카로운데 긁혔거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옛날 이웃을 만났어. 서금순이란 분이 그 아기를 주워서 키웠대. 한의사가 됐다고 자랑했다고 하더라.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럼 윤호랑 수아는 이종사촌이야. 순자의 말에 미선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윤호가 얼마나 수아를 좋아하는데. 나도 알아. 그래서 그 말을 못했어. 순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엄마, 확실해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미선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흉터, 날짜, 장소, 이름. 모두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가슴이 말해. 내 아들이 맞아. 미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과거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윤호의 상황이 더 큰 문제였다. 엄마, 확실히 해야 해요. 뭐? DNA 검사요. 만에 하나 아니면 어떡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검사 안 해도 돼. 난 확신해. 아니에요. 윤호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확실히 해야죠.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순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틀 후 미선은 결심을 굳혔다.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다. 원장님, 급히 만나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우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전화로는 어려워요. 그럼 제 한의원으로 오세요. 한의원 2층 상담실. 순자와 미선이 함께 앉아 있었다. 우진이 차를 내왔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우진이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미선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원장님, 혹시 친어머니 찾고 싶으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52년을 살면서 늘 궁금했던 질문이었다. 친어머니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진과 눈이 마주쳤다. 내가 당신 친어머니야. 우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차를 든 손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53년 전에 내가 당신을 청량리 시장 앞에 놓고 왔어.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뒤돌아섰다. 순자를 바라봤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세요? 당신 왼쪽 귓불 흉터. 그건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실수로 생긴 거야. 우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귓불을 만졌다. 어릴 적부터 있던 작은 흉터. 1972년 2월 15일 청량리 시장. 서금순 씨가 주워 가셨어. 그리고 쪽지에 우진이라고 이름을 써뒀어. 순자의 말 하나하나가 우진의 가슴을 찔렀다. 양어머니 금순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모든 게 일치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군요. 우진이 중얼거렸다. 미선이 말했다. 원장님, DNA 검사합시다. 확실히 해야 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겠죠. 순자가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렸다.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살았어. 우진은 순자를 바라봤다. 71세 노인.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다. 원망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잠깐만요. 그럼 윤호 씨랑 수아는?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선이 고개를 숙였다. 이종사촌이 되어. 우진은 벽에 기대섰다. 딸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윤호와 행복해하던 모습. 안 돼. 일주일 후 대형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체열했다. 순자와 우지.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의사가 말했다. 긴 일주일이 시작됐다. 순자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우지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미선은 약국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다. 일주일 후 병원 진료실. 순자, 미선, 우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뛰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오순자 씨와 정우진 씨는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9%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미선 씨와 정우진 씨는 이복 남매 관계 맞습니다. 의사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제 확실했다. 윤호와 수아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였다. 세 사람은 병원 복도로 나왔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순자는 멈춰 섰다. 우진이 순자를 불렀다. 어머니라고.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진이 순자를 껴안았다. 미선도 다가와 둘을 안았다. 복도에서 세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원망 안 해요. 어머니. 우진의 말에 순자는 더 크게 울었다. 53년 만에 아들을 안았다. 하지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이제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다. 윤호와 수아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전해야 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났다. 순자, 미선, 우진은 만날 때마다 같은 고민을 했다. 윤호와 수아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제 말해야죠.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세 사람은 우진의 한의원 2층에 모여 있었다. 윤호한테 어떻게 말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아 이야기만 나오면 환하게 웃던 윤호. 수아한테도 말해야 해요. 우진이 말했다.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다. 25세 초등학교 교사인 수아는 윤호를 만나고 나서 매일 행복해했다.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이죠. 조용한 곳에서 미선이 제안했다. 우진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저녁 7시 한정식당로. 순자, 미선, 우진이 먼저 앉아 있었다. 윤호와 수아가 들어왔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호가 물었다. 어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빠도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수아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우진은 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앉아라. 순자가 말했다. 윤호와 수아가 자리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호야, 수아 씨, 할 말이 있어.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요? 설마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윤호의 얼굴이 굳었다. 수아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우진이 입을 열었다. 수아야, 윤호 씨, 미안하다. 아빠, 왜요? 나와 오순자 어르신이 친모자 관계야. 윤호는 우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수아도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이 설명했다. 윤호야, 정 원장님이 엄마의 친아들이셔. 할머니가 원장님을 낳으셨다고요. 윤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럼 우리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는 이종사촌이 돼. 우진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윤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윤호가 수아를 안았다. 이종사촌이면 결혼 못하는 거잖아요. 윤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다. 미선이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윤호는 뿌리쳤다. 할머니, 왜 그때 버리신 거예요? 윤호가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 선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윤호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미선이 소리쳤다. 하지만 윤호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할머니 편이세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데. 우진이 일어나 윤호의 어깨를 잡았다. 윤호 씨, 어머니 탓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윤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가 윤호의 팔을 잡으며 울었다. 오빠, 우리 어떻게? 몰라. 방법이 있을 거야. 윤호가 수아를 안았다.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남은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순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다. 다 내 잘못이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미선이 어머니를 안았다. 우진도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제가 아이들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한강공원 벤치. 윤호와 수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오빠, 정말 방법 없을까? 찾아볼게. 꼭 찾을게. 법이 그런데 어떻게?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윤호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다. 외국 가서 결혼하면 안 될까? 한국에 돌아오면 인정 안 된대. 그럼 계속 외국에 살면.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를 두고 갈 수 없어. 윤호도 알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민법 809조. 8촌 이내에 혈족간 혼인 금지. 예외는 없었다. 며칠 후 우진이 윤호의 집을 찾아갔다. 윤호는 우진을 거실로 안내했다. 둘은 마주 앉았다. 윤호 씨, 내가 어렸을 때 양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진이 말을 시작했다. 윤호는 우진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이 없어서 속상해 하셨대요. 그런데 나를 만나고 나서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도 행복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그런데 지금 순자,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나는 두 분 어머니를 다 만난 거예요. 기적이죠. 윤호는 고개를 숙였다. 우진이 계속 말했다. 윤호 씨, 수아가 그렇게 좋아요. 윤호는 눈물을 흘렸다. 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수아, 엄마가 그랬어요. 윤호가 고개를 들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수아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윤호 씨 마음 알아요. 우진이 윤호를 바라봤다.
방법을 찾아보자. 포기하지 말고. 윤호는 우진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기망이 보였다. 이틀 후 윤호와 수아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률사무소 상담실. 50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이종 사촌은 사촌이죠. 법적으로 혼인 불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예외는 없나요? 수아가 간절히 물었다. 민법 809조.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 예외 없습니다. 해외에서 결혼하면요? 윤호가 물었다. 한국 돌아오면 무효예요. 법적 효력 없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했다. 윤호와 수아는 상담소를 나왔다.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오빠, 진짜 안 되는구나.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잖아. 수아가 윤호를 껴안고 울었다. 두 사람의 미래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우진은 혼자 양어머니 금순의 유품을 정리했다.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안에 편지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우진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다. 입양신고서, 자신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호적등본. 우진은 호적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금순의 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생모란이 비어 있었다. 공란이었다. 우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거다. 우진은 서류를 들고 일어났다. 생물학적으로는 순자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관계가 등록되지 않았다. 호적상 순자와 우진은 남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변호사 사무소로 달려갔다. 호적 등본을 내밀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특이한 케이스네요. 생물학적 부모와 법적 부모가 다른 경우. 그럼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호적상 관계를 따릅니다. 호적상 남남이면 법적으로는 혼인 가능합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요? 네. 다만 생물학적 관계를 알면서도 결혼하는 게 윤리적으로 괜찮은지는 별개 문제죠. 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중요했다. 우진은 곧바로 순자와 미선에게 연락했다. 세 사람은 다시 한의원에 모였다. 우진이 호적 등본을 보여줬다. 저는 법적으로 어머니와 관계가 없어요. 양어머니의 양자로만 등록되어 있어요. 순자와 미선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럼 윤호랑 수아는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결혼할 수 있어요. 미선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차례였다. 우진은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윤호 씨, 우리 한의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호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다. 며칠 사이 많이 지쳐 보였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수아도 함께 오세요. 1시간 후 우진의 한의원 2층. 순자, 미선, 우진이 먼저 앉아 있었다. 윤호와 수아가 들어왔다. 둘 다 얼굴이 상해 있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호적 등본이었다. 제 호적 등본을 봤어요. 저는 법적으로 서금순 어머니의 양자로만 등록되어 있어요. 윤호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생모란이 비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순자 어머니와 저는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수아의 눈빛이 반짝였다. 변호사 상담 결과 법적으로는 혼인 가능하대요. 호적상 관계가 없으니까요. 윤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와 수아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들으셨죠?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윤호가 순자에게 다가갔다. 순자는 손자를 바라봤다. 환한 얼굴.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그래, 다행이다. 순자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그러세요? 좋은 일인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또 다른 고민이 자리 잡았다. 법적으로는 우진과 모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순자는 53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 법적으로도 아들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순자가 입을 열었다. 모두 순자를 바라봤다. 내가 우진이와 법적으로 모자가 되고 싶은데. 우진이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53년 만에 만났는데 법적으로도 내 아들이었으며. 미선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어머니. 이제야 아들을 찾았는데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게 서러운 것이었다. 근데 그러면 윤호는 결혼 못하잖아. 순자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우진이 순자 앞에 앉았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뭐, 저와 법적 모자가 되는 것, 아니면 윤호의 결혼. 순자는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의 눈빛이 단호했다. 두 개 다는 안 돼요. 미선이 끼어들었다. 오빠, 그런 선택을 어떻게? 현실이에요. 우진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다. 53년 만에 찾은 아들과의 법적 관계. 아니면 손자의 행복. 긴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5분이 지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문득 남편 창식이 떠올랐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 순자야, 윤호 잘 키워. 우리 손자 행복하게 해줘. 순자는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결정했어. 모두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우진이랑 법적 모자는 안 할게. 대신 윤호랑 수아 결혼시켜줘. 미선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우진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53년 늦었지만 아이들 행복이 더 중요해.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윤호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았다. 할머니, 감사해요. 수아도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행복한 얼굴들. 이것으로 충분했다. 행복해라, 얘들아. 우진이 일어나 말했다. 어머니, 비록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는 평생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실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미선이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 우리도 평생 가족이에요. 그럼, 동생아. 우진이 미선의 어깨를 두드렸다. 처음으로 남매라는 실감이 났다. 그럼, 이제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할까요? 윤호가 밝게 말했다. 수아도 환하게 웃었다. 언제 할 거야? 순자가 물었다. 봄에요. 할머니. 벚꽃 필 때요. 좋다. 벚꽃 예쁘지. 며칠 후 순자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편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창식의 사진을 꺼내봤다. 10년 전 사진. 웃고 있는 남편.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순자는 사진에 대고 말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순자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우진도 한여대서 양어머니 금순의 사진을 봤다. 77세에 돌아가신 어머니, 자신을 주어 키워주느니. 어머니, 제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좋은 분이세요. 우진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죠. 미선은 약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제가 해드릴게요. 미선이 부엌으로 갔다. 순자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평생 혼자 키운 딸. 이제 아들도 생겼다. 가족이 늘었다. 다음 날, 순자는 우진의 한의원을 찾아갔다. 우진이 놀라며 맞았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우진은 순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차를 내왔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뭐, 저랑 법정 모자 안 한 거요. 순자는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후회요, 없어.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내가 잘 자란 걸 보니까 마음이 편해. 금순 씨가 잘 키워주셨어. 네, 정말 좋은 어머니셨어요. 고마운 분이야. 나중에 산소 참배 가고 싶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요, 어머니. 그날 오후, 우진은 환자 진료를 마치고 딸 수아에게 전화했다. 수아야, 아빠야. 네, 아빠. 윤호 씨랑 잘 지내지? 네. 아빠 덕분에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우진은 딸의 밝은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아야, 순자 할머니한테 잘해드려라. 당연하죠. 아빠,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큰 선택을 하신 거야. 알아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53년 전 버려진 아기. 이제 52세 한의사. 친어머니를 찾았고 딸의 결혼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양어머니 금순에게, 친어머니 순자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을 만들어준 하늘에. 순자도 집에서 하늘을 바라봤다. 53년 전 그날 밤, 눈 내리던 겨우, 아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 하지만 이제 용서받은 것 같았다. 아들은 잘 자랐고 손자는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순자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12월 겨우, 윤호와 수아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다. 예식장 예약, 청첩장 제작, 신혼집 구하기. 순자는 손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매일 미소 지었다. 우진도 딸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미선은 약국 일을 하면서도 동생 결혼 준비를 챙겼다. 4달 후면 결혼식이었다. 벚꽃 피는 2025년 4월. 순자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다. 손주의 결혼식. 평생 기다려온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2025년 2월.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토요. 순자는 우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시간 되세요? 그럼. 무슨 일이니? 함께 갈 곳이 있어요. 양어머니 산소예요. 순자의 가슴이 뛰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을 주어 키워준 분. 서금수. 그분의 산소를 참배하고 싶었다. 그래. 가자.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차를 몰고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다. 미선도 함께였다. 엄마, 오빠랑 저랑 모시러 왔어요.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으로 향했다. 1시간 남짓 달렸다.
산 중턱에 작은 공동묘지가 있었다. 여기에요. 우진이 차를 세웠다. 세 사람은 꽃과 과일을 들고 묘지로 올라갔다. 언덕 중턱에 단정한 묘비가 있었다. 고 서금순지묘라고 새겨져 있었다. 순자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금순씨, 고맙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버린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진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양어머니, 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좋은 분이세요. 미선도 무릎을 꿇고 절했다. 금순 어머님, 오빠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마치 금순이 반기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금순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진이 말했다. 우진아, 내 치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놓고 간 거야.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울음을 터뜨렸다. 맞아. 살리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친엄마를 원망하지 말라고. 순자는 금순의 묘비를 어루만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참 후 세 사람은 산을 내려왔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순자가 우진에게 물었다. 금순 씨는 어떤 분이셨니?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청량리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손님들한테 인심이 좋으셨죠. 그러셨구나. 저한테는 엄격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늘 강조하셨죠. 우진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한이 돼 갔어요. 어머니가 건 돈 모아서 학비 대주셨거든요. 순자는 금순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꼈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금순이 해준 것이었다. 나중에 꼭 보답할 거야. 산소 잘 모실게.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미선이 오빠에게 물었다. 오빠, 어렸을 때 외롭지 않았어요? 가끔요. 형제가 없어서 외로웠죠. 그래서 친어머니한테 동생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미선이 오빠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저 있잖아요. 그래. 이제는 동생도 있고 친어머니도 있고. 우진이 순자를 바라봤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두 분 어머니를 다 만났으니까.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2월의 차가운 날씨. 53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웠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우진이 물었다. 그날 생각이 나서. 너를 놓고 간 그날.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괜찮았을 거예요. 금순 어머니가 금방 발견하셨으니까. 그래도 미선이 뒷좌석에서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오빠도 용서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도착한 순자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보자기를 다시 꺼냈다. 1972년 산부인과 영수증, 아기 사진, 그리고 손수건 하나. 손수건은 53년 전 그날 아기의 피를 닦아준 것이었다. 순자는 평생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다. 손수건을 펼쳐봤다.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우진아. 순자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다음 날 우진은 한의원에서 금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 우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엄마는 너를 1972년 2월
15일에 시장 앞에서 발견했어. 너는 울고 있었고 너무 추웠지. 옆에 쪽지가 있었어. 제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라고. 엄마는 너를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걸 알아줘. 그리고 내 친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원망하지 마. 엄마가. 우진은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양어머니의 예언대로 친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우진은 금순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일주일 후, 순자는 우진과 미선을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것이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우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순자는 우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다. 생선구이, 나물, 된장찌개. 어머니, 생선구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금순 씨가 생선 장사하셨다며. 너도 생선 좋아하겠다 싶어서. 우진은 어머니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 자리.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순자가 우진 그릇에 생선을 올려줬다. 많이 먹어. 네, 어머니. 미선이 밥을 뜨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 셋이 밥 먹으니까 진짜 가족 같아요. 순자가 웃었다. 그럼 우린 가족이지. 우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남편 창식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먹던 밥상. 이제 아들과 딸이 함께 앉아 있었다. 어머니, 결혼식 날 제가 수아랑 같이 입장하려고요. 우진이 말했다. 그래, 당연하지. 내가 아버지잖아. 그런데 어머니도 함께 입장하시면 어떨까요? 순자는 놀라서 우진을 바라봤다. 내가, 네, 수아 한쪽 팔을 어머니가 잡으시고 다른 쪽을 제가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미선이 손뼉을 쳤다. 좋은 생각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는 수아의 할머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결혼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세요. 우진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괜찮겠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벅찼다. 손주 며느리와 함께 버진로드를 걷는다. 상상만 해도 행복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진과 미선이 돌아갔다. 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웃었다. 외롭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다. 창식이 아버지 보고 있죠. 우리 아들 찾았어요. 그것도 훌륭한 아들로.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별이 반짝였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다.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윤호와 수아는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순자도 예식장에 입고 갈 한복을 새로 맞췄다. 우진도 양복을 새로 장만했다. 미선은 드레스를 샀다. 한 달 후면 결혼식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순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벚꽃을 바라봤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다. 예쁘다. 순자는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받았다. 53년의 긴 여정. 이제 끝이 보였다. 손자의 결혼식, 아들과의 재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2025년 4월 첫째 주.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순자의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순자, 미선, 우진, 윤호, 수아. 5사람이 둘러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다. 할머니, 한복 받으셨어요? 수아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받았어. 예쁘더라.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윤호가 청첩장 봉투를 꺼내 보였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청첩장 나왔어요. 순자는 청첩장을 받아들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했다. 신랑 신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윤우, 정수아. 예쁘다. 순자는 청첩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손자의 이름, 예비 며느리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양가 부모 이름. 신랑 어머니 오미서, 신부 아버지 정우지. 순자의 이름은 없었다. 법적으로 윤우의 할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할머니, 생각해보니까 할머니 이름도 넣을 걸 그랬어요. 윤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는 손자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할머니는 그냥 가서 축하해주면 돼. 우진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아랑 같이 입장하시는 거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며칠 후, 순자는 혼자 예식장에 갔다. 미리 한번 둘러보고 싶었다. 서울 근교의 야외 가든 웨딩장.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여기서 하는구나. 순자는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버진로드가 보였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다. 순자는 버진로드 입구에 섰다. 일주일 후, 이 길을 수아와 우진과 함께 걸을 것이었다. 떨리네.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72세. 이 나이에 버진로드를 걷게 될 줄은 몰랐다.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수아였다.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수아야, 너도 보러 왔니? 네. 꽃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수아가 할머니 팔을 잡았다. 할머니, 일주일 후에 여기서 결혼해요. 떨려요. 긴장되겠다. 근데 행복해요. 윤호 오빠랑 결혼할 수 있어서. 수아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결혼 못했어요. 순자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다. 행복해라. 얘야. 네. 할머니. 이틀 후, 우진의 한의원. 우진은 양어머니, 금순의 사진을 꺼내봤다. 일주일 후면 딸의 결혼식이었다. 금순도 보고 싶어 할 것 같았다. 어머니, 수아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우진은 사진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제 친어머니도 함께 계실 거예요. 두 분 어머니가 다 수아 결혼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금순이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제 순자가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결혼식 3일 전, 순자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어봤다. 연한 보라색 치마 저고리. 거울을 봤다. 72세 노인이 한복을 입으니 품위가 있어 보였다. 미선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한복 입어보셨어요? 어머, 너무 예쁘신데요. 그래. 순자는 수줍게 웃었다. 엄마, 저도 드레스 입어볼게요. 미선은 자신의 드레스를 꺼냈다. 우아한 네이비 드레스였다. 입어보니 잘 어울렸다. 미선아, 예쁘다. 엄마도 정말 고우세요. 모녀는 거울 앞에 나란히 섰다. 한복과 드레스. 어울렸다. 미선아, 내가 51년 전에 태어났을 때가 생각난다. 엄마, 너 낳고 너무 기뻤어. 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미선은 어머니를 안았다. 저도요, 엄마. 엄마가 저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요. 결혼식 2일 전,
윤호와 수아는 신혼집 마지막 점검을 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다. 수아야, 여기서 우리 평생 살자. 응. 오빠. 윤호는 수아를 안았다. 수아야,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나야말로. 오빠. 우리 할머니한테 정말 잘해드려야 해. 당연하지.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결혼 못했어. 수아도 윤호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손자의 결혼식이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올 것 같았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창식이 아버지. 내일 윤호 결혼식이에요. 보고 있죠. 순자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우진이도 올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버렸던 아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했어요. 평생 미안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용서받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당신도 축하해 주세요.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같은 시각, 우진도 한여대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딸의 결혼식이었다. 25세 수아. 어린 딸이 시집 가는 것 같았다. 수아 엄마. 보고 있어. 우리 딸 결혼해. 우진은 돌아가신 아내 사진을 봤다. 1999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 걱정 마.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우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친어머니도 만났어. 좋은 분이야.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우진도 눈물을 흘렸다. 52년을 살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선은 약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조카의 결혼식이자 오빠와 함께하는 첫 가족 행사였다. 51년 만에 오빠 생겼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하다니. 미선은 혼자 웃었다. 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 미선이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엄마, 내일 떨려요? 떨리지. 우리 윤호가 장가 가는데. 미선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행복하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해. 내가 있고, 윤호가 있고, 이제 우진이도 있고. 오빠 만나서 저도 좋아요. 미선아, 엄마가 너한테 비밀 하나 있었잖아. 53년 동안 숨긴 비밀. 네. 그 비밀이 이렇게 축복으로 바뀔 줄 몰랐어. 미선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선아. 결혼식 당일 아침. 2025년 4월 셋째 주 토요일. 하늘이 맑았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한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72세 노인이지만 오늘만큼은 젊어 보였다. 오늘이구나.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잘하자. 떨지 말고. 미선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가자. 우진은 한의원에서 양복을 차려입었다. 네이비 양복에 흰 셔츠.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다. 아빠, 도와드릴까요? 수아가 들어왔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아. 너무 아름다웠다. 수아야, 예쁘다. 우진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울지 마세요. 울지 않아. 기쁜 눈물이야. 윤호는 집에서 턱시도를 입었다.
검은색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오늘 진짜 결혼하는구나. 윤호는 혼자 중얼거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아를 만날 생각에.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생각에. 할머니, 고마워요. 윤호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 이제 예식장으로 향할 시간이었다. 모두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2025년 4월 서울 근교 야외 가든 웨딩장. 하객 100여 명이 자리에 앉았다. 벚꽃이 만개한 정원. 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됐다. 신랑 윤호가 먼저 입장했다. 검은 턱시도 차리, 당당한 걸음걸이. 우진이 함께 걸어 들어왔다. 윤호 씨, 긴장되죠? 네, 장인어른, 잘할 거예요. 두 사람은 단상 앞에 섰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양가 어머니 입장. 순자와 미선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왔다. 순자는 연한 보라색 한복, 미선은 네이비 드레스 차림이었다. 하객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드디어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다. 뒤쪽 문이 열렸다. 수아가 나타났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수아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쪽에는 아버지 우진, 다른 쪽에는 할머니 순자. 세 사람이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다. 특별한 입장이었다. 신부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모습. 할머니, 떨려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순자가 수아의 손을 꽉 잡았다. 우진도 딸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세 사람은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었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려 세 사람 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다. 버진로드 중간쯤에서 미선이 합류했다. 네 사람이 함께 걸었다. 순자, 우진, 미선, 수아. 특별한 가족의 행진이었다. 단상 앞에 도착했다. 윤호가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도 윤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진이 윤호 앞에 섰다. 윤호 씨, 우리 딸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장인어른, 맹세합니다. 순자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다. 행복해라, 얘들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윤호와 수아가 동시에 말했다.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다. 손자와 며느리.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주례사가 시작됐다. 주례를 맡은 사람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다. 윤호와 수아의 결혼을 도와준 바로 그 변호사였다.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53년 전, 한 젊은 어머니가 혹독한 겨울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놓고 갔습니다. 그 아기는 훌륭하게 자라 한의사가 되었고, 운명처럼 그 어머니의 손자와 자신의 딸을 맺어주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놀라운 이야기였다. 법은 이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고,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53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재회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우진도 눈물을 닦았다. 미선도 울고 있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도 또렷했다. 신랑,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윤호와 수아가 키스했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 폭죽이 터졌다. 벚꽃이 피 더 많이 흩날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 하객이 순자에게 물었다. 어떤 사연인가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해피엔딩이죠. 또 다른 하객이 우진에게 물었다. 정말 특별한 가족이시네요. 네. 우리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어요. 우진도 웃으며 답했다. 피로연 중간. 순자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저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53년 전 제가 저지른 선택 때문에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제 손자에게 아름다운 며느리를 주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용서한 것 같습니다. 순자의 목이 메었다. 우진아, 미선아, 윤호야, 수아야.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 박수였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신랑 신부 중앙에 왼쪽에 순자와 미선, 오른쪽에 우진. 5사람이 나란히 섰다.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다.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3개월 후 2025년 7월 윤호와 수아의 신혼집. 순자, 미선, 우진이 방문했다. 할머니, 오빠, 이모, 어서 오세요. 수아가 반갑게 맞았다. 윤호도 나와서 인사했다. 저녁 식사 자리. 5사람이 둘러앉았다. 수아가 준비한 음식이 푸짐했다. 수아 요리 실력이 늘었네. 우진이 칭찬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잘한다. 순자가 흐뭇하게 웃었다. 식사 중에 수아가 발표했다. 저기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모두 수아를 바라봤다. 저 임신했어요. 순자가 놀라 수아의 손을 잡았다. 정말이니? 네. 이제 2개월이에요. 우진이 일어나 딸을 안았다. 수아야, 축하한다. 미선도 조카 며느리를 안았다. 축하해요.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증손자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할머니, 왜 우세요? 수아가 물었다. 행복해서. 윤호가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요. 9개월 후 2026년 2월 산부인과 대기실. 순자, 미선, 우진이 긴장하며 앉아 있었다. 분만실에서 수아가 출산 중이었다. 30분 후 윤호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할머니, 엄마, 장인어른, 아들이에요. 순자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잘생겼다. 우진도 눈물을 닦았다. 제 첫 손주네요. 미선이 조카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 조카, 예쁘다. 이름은 김진우예요. 윤호가 말했다. 진우? 네. 할머니가 정 원장님께 지어주신 이름, 우진을 거꾸로 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가족이란 뜻도 있어요. 순자는 아기를 안았다. 따뜻했다. 생명이었다. 진우야. 할머니야. 아니, 고조할머니야. 4개월 후 2026년 5월 순자의 집 마당에서 진우의 100일 잔치가 열렸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다.
아기 진우 앞에 돌자니 물건들이 놓였다. 실, 쌀, 돈, 책. 진우가 책을 잡았다. 공부 잘하겠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의사나 한의사도 좋지. 우진이 덧붙였다. 뭐가 되든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요. 미선이 말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다. 순자는 아기 진우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았다. 우진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미선도 다가와 함께 앉았다. 엄마, 행복하시죠? 미선이 물었다. 행복해. 너무 행복. 순자의 얼굴에 평화가 가득했다. 5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버린 아들을 다시 만날 줄은. 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행복해요. 우진아, 잘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니 덕분이에요. 순자는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남편 창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양어머니 금순도 보이는 것 같았다. 모두 고마워요.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순자는 아기 진우에게 속삭였다. 진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53년 전 이야기. 내 외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만났는지. 아기 진우가 할머니를 보며 웃었다. 순자도 웃었다. 저녁이 되었다. 5사람이 나당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아기 진우는 수아 품에서 잠들었다. 정말 가족 같아요. 윤호가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순자가 대답했다. 복잡한 가족이지만.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복잡해도 좋아. 사랑하니까. 우진이 말했다. 5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종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 순자는 마당에 핀 벚꽃나무를 바라봤다. 봄이 왔다 갔다. 여름이 왔다. 계절은 돌고 돌았다. 하지만 가족은 영원했다. 53년 만에 완성된 이 가족. 순자는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고맙습니다. 모두. 순자는 하늘을 향해,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말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